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저희 쉬고 다시 방송 녹음하러 들어왔고요. 지금 오프닝 읽어주신 분의 목소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언니. 이게 별칭을 해장 상담소에서만 쓰는 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안 붙죠? 네, 예전에 한번 출연했었던 강남 언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방송 같이 해주셨던 네, 지난 방송에 이어 같이 하고 있는 큐티보이입니다. 네, 저희가 장미꽃뱀님 인사를 못 듣고 그냥 보내버렸네요. 안타깝게도. 일을 일반시키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강남 언니님은 지난번에 86회 복장 때문에 복장 터져 편에 출연해 주셨는데 뭐 근황이랄까요? 소개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따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민우에서 페미점프라는 랩 힙합 소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조금 넘게 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PD님한테 제발 이걸 가지고 해장 상담소에 출연하게 해달라고. 사실 반농담이었거든요. 정말 반농담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서 기분이 좋아서 출연할래요. 출연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출연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힙합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 전에 잠깐 저희 팟빵 댓글에 깐디쉬퐁님이라고 되게 애청자분 계신데 이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었어요. 뭐였냐면 혹시 민우에는 따로 채용을 하나요? 검색해도 잘 안 나와서요. 활동가 분들은 무보수로 일하시는지, 채용을 하는 거면 자격 요건이나 공채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방송에서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무보수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작게나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의 급여가 뭔가 약간 준 공무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세금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지원을 받는다. 네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으로 저희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격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격 요건이요. 저희가 그 평등 이력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뭐 학력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그렇죠. 이력서라서 자격 요건은 딱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서식이 있죠. 그러니까 네네. 관련된 뭐 경험이라던가 왜 하고 싶은지 지원했는지 그런 거라서 그냥 그걸 쓰고 와서 면접을 보고 우리랑 일하기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채 시기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TO가 나면. 네. 근데 조금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네, 11월, 12월에 보통 띄워서 2월부터 일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중간에 한 TO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8월 달에도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 있지만 거의 11월, 12월에 띄우고 2월부터 일하는 방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서요라고 해가지고 그 시민사회연대회의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온갖 뭐 그 시민단체 구인 정보가 거기 다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민우회 말고 여러 단체들의 네. 그 채용 정보가 올라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전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가끔 왜 되게 사무실로 이상한 전화하는 사람 있을 때 있잖아요. 막 되게 막 욕하려고 전화하는 사람들에다가 막 이제 거의 전화 말미에 가가지고 전화 우리가 끊으려 그러면 아니 거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왜 전화 끊으시? 네,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비 내시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럴 때 이 있죠. 시민사회 후원의 힘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구나. 그래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이 항상 너무나 감사. 역시 강남 언니님. 네, 회원팀에서 또 활동하시는 하셔서 많이 가입해주세요. 네, 오늘 힙합 얘기 해볼 건데요. 저가 사실 힙합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거든요. 잘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나 싶지만 지금 두 분이 그래도 힙합 나름 리스너. 네, 심지어 리스너.
심지어 힙합을 실제로 이제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알기로는 흑인들이 뭔가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네. 반항적인 음악으로서 이렇게 처음에 퍼진 게 시작이었다고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의 힙합은 굽힙. 굽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한국 힙합 힙합. 줄여서 굽힙. 그 굽힙은 그런 저항 정신이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 되게 허세, 돈자랑, 뭐 여성 혐오적인 가사 이런 걸로 좀 많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남 언니님은 이 힙합을 가지고 민우의 소모임을 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이제 뭐 동기랄까? 뭐 계기 이런 게 어떠신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한국 힙합이 그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 건 사실 인기가 많아져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인기가 많아져서인데 인기가 많아지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쇼미더머니. 이거 제가 역사 준비해 오라 해가지고 여기 아니 얘기했잖아. 게스트 위주로 가야죠. 아니 근데 그래도 준비해오셨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럼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를 그러니까 별 얘기 없어. 이거야 어떻게 알아요 진짜 이게.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힙합이 이제 그렇게 태동이 그렇게 됐고 네, 준비를 또 한국에서- 해오셨잖아요. 네. 그죠? 아니 빨리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재미없어. 네.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대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완전 정통 힙합은 아닌데 저런 류의 장르의 음악이 있구나 이런 게 하여튼 나나르 같은 랩을 이제 난 알아요. 그런 이제 대중문화에서 랩이 그 노래에 차용되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저런 그때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대중적으로 랩이라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인지도나 이해도 같은 게 그렇게 높진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아는 유구한 어떤 오랫동안 여성 래퍼로 활동한 윤미래 씨가 있었던 업타운이라던가 요런 그 듀스 이렇게 하다가 그쵸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이 2010년에 메이저급의 어떤 인기로서 쇼미더머니가 사실 시작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랩이라는 것이 굉장히 메이저 음악으로서 사실은 올라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흑인 음악으로 출발한 이 힙합이라는 거는 그 흑인 힙합 안에서도 여성 혐오라던가 소수 혐오가 있었지만 인종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소수자성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딱 오면서 한국에 이제 주로 이제 남성 뮤지션들이 이걸 할 때 가져온 거는 거의 스타일, 스웩 이런 스웩. 쪽이죠. 그리고 스웩. 간간히 가난 뭐 내가 조금 했던 가난 우리 집이 가난했다.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청년 뭐 약간 요런 문제를 가져오긴 했으나 그 사이에 이제 끼어가지고 고통받는 거는 이제 가난한 나를 안 만나주는 여자, 돈 쉽게 버는 어떤 예쁜 여자가 이렇게 뭔가 이식이 되게 잘못된 방식으로 한국에 되게 정착했고 쇼미더머니가 진짜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이 힙합을 띄우는 거에 일조했지만 그렇죠. 쇼미더머니 때문에 사실 국힙에서의 여혐 문제가 되게 대중적으로 드러나긴 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는 네, 그 쇼미더머니가 TV 프로그램이었던 네. 거죠. 그 힙합 경쟁 네, 배틀 뭐 이런 케이블 채널에서 한 힙합 경연 경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네. 그래서 몇십 명의 지원자를 받아서 막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개인기를 시키고 그리고 디스 배틀전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그 거기서 이기는 사람을 위로 올려서 1등을 뽑는 방식이었는데 그 1등은 거기서 1등만 하면 정말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거머쥐는 방식이죠. 지금 유명한 스윙스라던가 그런 사람 다 거기서 배출됐고 근데 이제 제일 눈에 띄게 이제 여혐 이거 정말 불쾌하다 여혐이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처음에 발생했던 이 사건은 그거였죠. 2015년 쇼미더머니에서 그 위너의 멤버였던 송민호? 네. 송민호.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MC 스나이퍼의 기생일기라든가 2002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2010년에 데프콘 노래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실 여혐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엄청 대중화된 시기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모든 방송을 탔죠. 쇼미더머니 위너의 송민호 멤버가 나와서 자기를 되게 높이는 방식 디스 배틀전을 하면서 나 아임 민호 뭐 딸내미 저격 뭐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한테 벌린다라는 류의 디스 아닌 디스 같은 걸 했고 이게 일파만파가 그쵸. 된 거죠. 이때 뭐 네.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막 네, 한 성명 성명서를 내고, 냈어요. 네. 그리고 성명 내고 사과문 요청을 해서 네. 사과문을 보내기도 하고 산부인과 그렇죠. 협회에 그러기도 했었고
근데 그쵸. 이거는 사실 페미니즘 응. 리부트랑도 맞물려 맞물린 있던 것 시기였던 같아요. 것 네. 같아요. 네. 2015년에. 그 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죠. 그쵸. 그렇죠. 대중화와 이제 이게 힙합의 대중화와 페미니즘의 리부트가 되게 맞물려서 문제가 이제 제기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민호의 송민호는 사과를 했지만 사실 제가 진짜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은 그 2017년에 에픽하이 노래에 퓨처링을 하면서 거기서 사실은 이 사과를 거의 뒤엎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는 머더퍼킹만 써도 혐오라고 하는 시대 머더퍼킹 이런 식의 되게 조롱하는 결국엔 그의 사과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희대의 문제야, 희대의 문제라고 불러보고 싶지도 않아. 희대의 블랙넛이 문제. 블랙넛이 등장하죠. 사실 그 이전에는 여성을 혐오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 돈을 쉽게 벌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뭐 낙태하는 여성의 아픔을 막 이렇게 뭐 한 척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블랙넛은 진짜 약간 도를 좀 수준을 넘었죠. 블랙넛은 네. 근데 사실 이거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맞아요.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블랙넛에 대한 것만으로 1시간을 충분히 채울 수 네.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얘기거리가 네. 많고 그 언급 사실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언급하고 싶지 그러니까 않아요. 왜냐면 그가 사실 그걸 노리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노이즈를 네, 네, 원하는 네. 거죠. 사실 이게 블랙넛 얘기를 그래도 꺼내셨으니까 블랙넛은 그러니까 가사들 속에서 어떤 여성 래퍼에 대한 성적 모욕 같은 것들을 계속 한 두 곡 정도가 대중에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1심이 유죄가 났어요. 네. 집행유예 유죄가 났는데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죠. 지금은 항소심을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네. 5월에 했었는데 그때 블랙넛이 했던 말이 제가 힙합 음악을 시작한 동기가 힙합이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용인되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했다였거든요. 저는 블랙넛의 이 말이 한국 힙합의 한국 힙합과 리스너들 그리고 상작자들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이 블랙넛을 이렇게까지 키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쇼미더머니의 우승자였던 스윙스, 힙합을 좀 들어봤다면 스윙스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 스윙스가 이 블랙넛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열등과 외로움, 가난 때문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있는 모든 래퍼를 통틀어서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진짜 웃기고 앉았어. 진짜 정말. 어렵네요. 놀고 자빠졌어. 그 지금 그 재판은 뭐 아직 결론 나거나 항소심 결론은 아닌 거고요. 아직.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지점이 저는 이거는 이따가 네. 이 여혐의 어떤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그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솔직함, 뭐 용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 찾아보면서 느꼈던 또 다른 역겨움과 화남은 되게 이 방송의 수위가 되게 걱정되네요. 여기 막 여기까지 수위가 나오고 있어. 높을수록 좋아요. 제가 삐 처리하면 근데 돼.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가사 언급한 게 너무 싫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네.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가사가 너무 진짜 끔찍하거든요. 되게. 일단은 최소한으로 좀 정제를 위해 노력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되게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사들이 찾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이 음악들이 이 지금 항소심에 걸려있는 문제가 된 음원들이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했는데 안 받아. 된 그거죠. 인디고 차일드라던가 이런 음악들이 다 아직도 걸려 있고 찾아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래서 이걸 가처분 신청을 하든가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음원을 못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19금만 달려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2016년 뭐 준비해 오신 거 아시다시피 산이가 산이 박근혜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제목이 나쁜 년이에요. 이런 노래를 발표했죠. 네.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되게 빗대면서 여성적인 되게 그러니까 굳이 비판을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까 전 에피소드에 나왔던 나 악동이야. DJ DOC요? DJ DOC가 악동. 나이 언제까지 악동으로 쳐주는 거예요? 수치인 분명이라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뭐 역대급 빵빵, 뭐 얼굴 빵빵 이런 식으로 되게 욕하는 것들을 했고, 이분들이 광화문 시위에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다가
기억 네, 나시죠? 맞아요. 예, 안 결국 됐죠, 못했죠. 못하게 했죠. 그렇고 예. 이제 세상 자기들이 엄청난 예, 피해를 받은 받은 자한테 것처럼 탄압받은 양 얘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음. 이어서 산이 끝나지 않은 어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산이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그 페미니스트라는 노래를 냈죠. 네. 근데 그 가사가 진짜 뭐 여성들 뭐 이렇게 뭐 제 가사 읽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네. 이수역 여기서 사건이 네. 이수역 사건 이후로 페미니스트라는 음원을 냈고 네, 그걸로 맞아요. 제리케이와 슬릭이 디스를 했어요. 저를 그 다음에 좀 6.9라는 위치를. 거를 음원을 또 발표하면서 아주 뭐랄까 약간 부들부들하는 것을 드러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브랜뉴 콘서트에서 막 사람들이 산이를 향해 야유하니까 여러분 제가 싫어요 막 이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맞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결국 못 참았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되게 세게 야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 오신 오마드 메갈로이드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I don't give a fuck. 오마드는 독이고 페미니스트는 너는 정신병 이렇게 헐, 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뉴 뮤직의 수장인 라이머가 나와서 사과하고 뭐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찾다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산이가 자기 발표했어요? 유튜브 계정에다가 네.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아. 나 이것도 참 광고해주기 싫은데. 정말. 찾아보진 맙시다. 찾아보진 말고요. 네. 새로운 네. 음원을 네, 음원은 아니고 네. 지금 웃겨. 그 약간 뭐랄까 산이는 몰랐는데 산이의 친한 형이 이렇게 네. 산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산이야 잠깐 나와봐. 이거 봐봐 스페이스키 눌러봐. 그러면 산이가 태그를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눌러요. 그러면 산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딱 영상이 나오면서 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스트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얼굴을 가린 시민들이 되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쫙 산이가 부럽진 않은가요? 글썽글썽하면서 그걸 봐요. 아이고야. 근데 그 뭔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 그 사람의 놀라운 점은 진심이라는 거야 그게. 그렇구나. 그리고 네. 음원을 그 시민들의 응원을 보고 산이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몰랐다는 듯이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해요. 너 정말 너무 뭐랄까 이상한 애야. 어떡해. 나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너무 약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던 게 사실 그 페미니스트라는 노래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는 걸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오독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개된 걸 보면은 오독하지 않았죠. 개뻥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산이는 요새 하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약간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보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약간 좀 부끄러워. 네. 내가 부끄러워 너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유튜브로 그냥 정식 계속 뭘 올리잖아요. 뭘 올리나 봐요. 웅행웅 뭐 네, 인정웅 그런 뭐 이런 거 거죠. 올리고 그 전 최근에 또 쇼미더머니에 좀 유명해진 김효은이라는 음. 래퍼가 또 이제 새로운 또 여염을 또 약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메갈련들이랑 워마드를 엄청 강력하게 욕하는 것이 트렌드예요? 네, 되게 굉장히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굉장히 좀 뭐 칼빵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제 이 말 쓰기 싫어서 하여튼 굉장히 뭐 메갈련들 다 강X 뭐 강간? 그런 식의 단어를 강간한다 뭐 이런. 그런 류의 저는 이거 되게 블랙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김효은이랑 뭐 쇼미더머니에서 유명해졌던 음원을 냈는데 이건 또 사과를 했어요. 전 진짜 정말 신기한 게 이런 가사의 음악을 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내고 또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제를 노리는 것 같아요. 네. 화제거리가 되게. 네. 그래서 이거를 안 들어주는 거 말을 안 하는 것이 최대지 않을까. 말을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네. 건데 저는 왜 이게 어떤 층위에서도 리스너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창작자나 아니면 회사나 어떤 사람들도 제재하지 않는가 이것을. 그렇죠. 걸러줘야지. 네, 그게 제재가 안 되고 블랙넛도 그러고 고소당하고 음원이 계속 팔리고 블랙넛은 어쨌든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지표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수하고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논란과 이 사태를 그런데도 이제 사과 적당히 하면서 이것도 어디서 노래를 부르겠죠. 이 근데 랩을 하겠죠 또. 블랙넛 안 들어봤는데 네. 잘 하긴 하나요? 랩을?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랩을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블랙에서 실력 인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언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언더에서 스미스가 보고 발탁해서 회사에 데려와서 키웠던 애인데 애라고 할게요. 짱나서 하여튼 남자인데 잘하겠죠. 잘할 수 있죠. 실력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력이라는 것을 이 가사가 과연 커버 쳐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네. 저는 힙합이 네. 어느 정도는 네. 이제 리스너들 취향도 되게 다양해졌고 네. 힙합을 많이 듣는 사람도 많아졌고 어느 정도는 그냥 취향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솔직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취향을 좀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그 여성 혐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음악이라는 게 들었을 때 영감을 주고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고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잠기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예술인 거잖아요. 근데 블랙넛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어떤 감정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고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듣긴 그렇죠. 이거 준비하느라 들었어요. 알았어요. 네. 큐티보이님 혹시 준비하신 거 끝나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적당히 이렇게 더 있는데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같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남 언니님이 오늘 이 녹음을 위해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국기입에 대한 유형 네. 월스트 5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워스트 5 유형 워스트 5인데요. 순서는 뭐 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사실 그냥 준비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1위.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불리는 힙합 노래 중에 한국 힙합의 여성 혐오 유형 워스트 5 1위. 1번은 밑도 끝도 없이 성적 대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들 수 있는 노래가 사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2015년에 나왔던 위너 송민호 씨의 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이런 거. 진짜 그냥 자기를 뜨게 하기 위해서 맥락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여자애들이 벌린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 그럴 때 어떤 거 생각나냐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초등학교 때 칠판에 괜히 가슴이랑 고추 그려놓는 애들이 있었어요. 딱 그거 생각나요. 있었어요. 그 수준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다이나믹 듀오는 한국 힙합의 1.5세대 정도의 레전더리인데 다이나믹 듀오의 2013년 앨범에 만루홈런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서 최자 씨 이름도 최자 씨인데 최자 씨가 왜 소문이 맞나 의심돼 그러면 한번 까봐 네가 남자면 날 잡아 여자면 방 잡아 하고 뒤에 욕이 들어가는데 그냥 근데 가사에 워낙 욕이 많으니까 선생님 삐 처리해 주실 거예요 PD 네, 선생님. 상관없어요. 그러면 방 잡아 씨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내가 잘 나가는데 네가 남자면은 나를 잡아야 되고 여자면은 방을 잡아야 돼. 여자면 나랑 섹스를 해야 되고 남자면은 나랑 친해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는 그리고 여기 이 유형에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014년에 발매된 에픽하이트 보네이터에 빈지노가 애석하게도 네 엑스도 내 빠순이지 이런 류의 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빠순이 비하이기도 하고 과시기도 하고 여성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 나랑 자고 싶어 할 만큼 나는 잘 예.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힙합에서 요새 그 쇼미더머니 이후에 특히나 많아진 머니 스웩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내 차가 뭐고 내 시계는 뭐고 내 여친은 뭐고 지나가는 여자들도 다 나한테 나랑 자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 일 뿐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수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치녀 개념녀 이분법입니다. 이거 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가사 있으신가요? 큐티보이님?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못 먹는 감이라는 저 그거 노래 알아요. 중에 못 먹는 감, 저 정말 못 먹는 감 얘기를 왜 하나 해서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 감인데 그게 굉장히 약간 킹카인 여자 이것도 성적 대상인지 아니면 이분법인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감인 것과 못 먹을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무엇인 것으로 되게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유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저는 특히 그리고 여기 이제 준비하신 거에는 없지만
그 가끔 그 다이나믹 듀오의 뭐 불면증 같은데도 어머님 얘기 되게 가난하게 열심히 사시는 어머님 얘기 이런 거 나올 때도 되게 일종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류의 되게 상반돼. 어떤 노래에서는 되게 여자들 명품 여자들 욕하면서 어떤 노래에서는 되게 자기의 숭고한 어머님을 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성녀 아니면 창녀. 네, 그쵸. 그게 되게 저는 여기도 제가 예시로 가져온 가사들은 빈지노의 나이키 슈즈라는 2012년도 노래예요. 왜 여자들은 그리 명품의 환장에 캠퍼스 안에 명품백 이스테 샤넬, 이스테 지방시 한쪽 어깨로 드는 이삿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허나 이 아이는 예외인 듯해 호리호리한 등짝에 있는 백, 회색 후디 위 가방은 네이비색, 찰랑이는 머릿결은 웨이브 플렉. 이게 여자애들은 명품에 환장하는 김치녀들밖에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너는 그 되게 내추럴하게 입는 개념녀다. 백팩맨. 개념녀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빈지노 씨가 진짜 웃긴 게 빈지노 명품 이런 거 검색해 보면 평소에 명품 엄청 하고 다니고 인스타 같은 데서 되게 가시하고 이게 일종의 그 얘기는 머니스웩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 지방시랑 샤넬을 갖고 싶어 하다니 넌 김치녀구나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빈지노가 남자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 그 뒤에 가사가 더 웃기네요. 그 뒤에 가사 해주실래요? 이거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난 절대 너를 가질 수 없어 노노. 넌 완벽하고 나는 쓰레기야 유노. 너는 술도 안 먹잖아. 우린 가까워질 계기조차 없어. 근데 자꾸 나는 너를 넘봐. 왠지 난 후크 선장. 넌 피터팬 옆에 웬디. 악어백 사줄게. 넌 순수해서 에코백이면 좋대. 이게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산이 못몽감이랑 되게 비슷한 정서거든요. 이게 그렇죠. 되게 독특한 어떤 그 이게 바비의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2017년도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머니스웩이라든지 영앤리치라든지 이게 쇼미더머니의 굉장히 어떤 주가 되는 핵심의 어떤 내가 멋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치거든요. 2018년도에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이라고 쇼미더머니 시즌 7인 건데 여기서 슈퍼비라는 그러니까 팀대항 랩 배틀에서 슈퍼비라는 래퍼가 이런 가사를 썼어요. 너네 손목에 그게 뭐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가끔 난 너네 배꼽 시계가 부러워. 그건 알람 기능대잖아. 롤렉스는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손목에 롤렉스를 들으면서 롤렉스는 안 돼를 진짜 여러 번 연거푸 외쳤거든요. 그 롤렉스가 4-5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사치하는 명품 바라는 김치녀들은 그냥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왔던 게 멋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자기들은 돈 벌어서 롤렉스랑 그 막 슈퍼카랑 이런 거 하면 괜찮고 그 스웩이고 스웩이죠. 걔네한테. 그 여성이 그걸 하면 안 되고 속물이고. 김치녀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자기도 그럼 검소하게 살든가. 그러면 조금 뭐 앞뒤가 맞을 수 있잖아. 아니 그것도 문제인데 앞뒤가 맞는. 쟤는 일관적이구나. 적어도. 예. 명품을 그냥 너무 싫어하는 명품이 너무 소름 끼치구나. 그 자본주의 그냥 싫구나. 그래서 자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싫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백화점 앞에서 차라리 자본주의 시위하는 녹화든가 그냥 그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되게 그러니까 되게 욕망하잖아요. 욕망하죠. 저는 그 블랙넛이 발표한 노래 중에 빈지노 얘기만 계속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빈지노의 손, 빈지노의 그냥 빈지노가 이제 언더 래퍼 있을 때도 그렇고 래퍼로 이제 유명해졌을 때도 그렇고 빈지노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빈지노는 약간 힙합 안에 어떤 간지의 상징 같은. 간지의 상징. 그 블랙넛이 거의 빈지노 사귀는 수준의 빈지노의 입술, 빈지노의 너무 손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랩을 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까는 그러니까 노래인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선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남성 간의 선망 되게 심하고 그 뭐 도끼 같은 일리는 같은 되게 돈 많이 번 막 그런 사람들 형님 하면서 엄청 모시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명품 좀 가지고 있는 여성을 엄청 욕하고 이런 그 힙합 들으면서 무슨 형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라이머 형 막 이런 얘기하고. 그 무슨 라인 되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힙합 안에서는 레이블에서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것이 걔네의 연줄이고 네트워크고 사실 그게 비즈니스기도 한 건데 근데 그게 딱 그 성별의 한 일정 성별에 특화되어 있는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사에 막 풀어내고 음. 이 형이랑 내가 친분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가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나의 자원이 되는. 너무 뜨거운 거죠. 아 근데 저는 이게 힙합 하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내가 힙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알 것 같아.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죠. 살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특별히 그래 힙합판에 여염이 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축소판인 거죠. 그냥 남자 거기에. 문화의 예, 어떤 또 다른 색인 거죠. 정수랄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들어볼까요? 어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워스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성판매 여성 가로 열고 성형 중독 사치에 대한 어떤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말 얘네들은 진짜로 이 가사를 많이 써요.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가사를 많이 너무 써요. 관심이 많은 것 그리고 같아요. 낙태. 예, 이것도 예. 진짜 많이 써요. 맞아. 성판매 여성이랑 낙태에 대한 가사를 그러니까 지들이 경험해본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되게 막 쓰고 근데 이걸 쓰는 이게 도구가 돼요 보통은. 근데 이거 문학하는 남자들이 괜히 창녀에게만 쓰는 맞아. 거 진짜 전무덤. 똑같지 않아요? 전무덤. 맞아. 꼭 창녀에게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간당한 내 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똑같은 것 같아. 맞아. 두부같이 썰린 젖가슴 막 이런 네, 이런 네, 네. 류의 네.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 성판매 여성이라든지 낙태한 여성을 끌어오는 가사의 소재로 쓰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굉장히 어두운지 얼마나 사람들이 퍽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사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뭐 사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 넉살의 후드라는 2016년에 발매된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앨범 안에 있는 가사인데요. 이거를 너무 사실 좀 정말 길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이 성판매 여성에 대해서 이 글 속에 성판매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길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서 이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사에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요. 뭐 나쁜 건 없어 개인의 삶 그 이상이 어딨어 그저 행복하면 되는 걸 동네 거기 어릴 적 모습만 같다면 뭘 하든 어디서든 근데 대화 중 한 번의 미소도 없던 네 모습 그러니까 네가 성판매를 하고 있구나 그런 소문이 막 들려 그리고 얼굴도 막 어디 고쳤구나 거기에 막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구나 근데 네가 행복하면 됐어 근데 넌 어릴 때랑 달리 미소를 되게 잃었어. 소름! 아 정말 이 내려다보는 돋았어. 내려다보는 자세. 이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검정치마 노래 중에 어릴 적 같이 놀던 뭐 걔는 뭐 남자면 누구나 태워주는 차가 됐지. 뭐 차가 맞아. 됐지 뭐 네. 개라는 단어 나오죠. 그 강아지였나? 네, 강아지는. 뭐였더라? 강아지였던 것 같아. 그 노래가 근데 있죠. 남성들 했잖아요. 어떤 어릴 때 되게 사랑했던 되게 첫사랑 네. 어떤 여성이 그 성매매하러 갔는데 걔 만난 썰. 걔를 만나서 어. 속고 누구한테 들었어. 어. 그리고 걔가 뭔가 실패해서 고향에 내려왔어. 그걸 자기가 뭐 구원해준 서사라든가. 하여튼 그런 유에 굉장히 서사에 약간 꽂혀 있다. 그 되게 여자를 아래 깔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되게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학에도 되풀이 되고 뭐 음악에도 되풀이 되고 미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이해한다는 그 상황을 네. 관조하고 있다는 그리고 나는 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뭐 욕하거나 저의 뭐. 순수했던 모습을 내가 뭘 해도 기억하고 있지, 자기는 뭐. 연민하거나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아까 검정치마 그 가사는 그 여자애는 뭐 태워주는 차가 됐지 어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웃기고 앉았어 정말 놀고 앉. 네. 그러면 빠르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여성 저평가입니다. 이게 이거는 근데 특히 이 가사를 쓰는 래퍼의 유형이 있는데요. 너무 찾아보면서 슬펐어요. 슬프네요. 네, 여성 래퍼들이 보통 이렇게 가사를 많이 씁니다. 남성 래퍼들도 할 텐데 요즘에 이제 여성 래퍼들이 나오면서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거겠죠? 여성 래퍼들은 사실 뭐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요즘에 나오면서라고 하기엔 그래요? 좀 어렵지만 근데 여성 래퍼가 진짜 너무 수도 적고 네, 이렇게 메인 스트림에 보일 정도로 나오는 건 사실 정말 극소수죠. 2010년 이후지 않아요, 솔직히. 그쵸. 사실 윤미 T 이후에 윤미래님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큐티보이랑도 얘기하다가 그 농담을 했는데 한국 힙합의 여성 래퍼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뭐 이런 맞아요. 글이 굉장히 농담으로 유머 코드로 힙합
리스너들 사이에서 응. 돌아다녔는데 응. 5위가 조단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좀 우스워서 조단 엄마 조단 엄마. 조단 엄마 4위가 뭐 타이거 JK 와이프. 3위가 윤미래, 2위가 T, 1위가 타샤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성 힙합 네. 래퍼가 없었던 없어요, 거죠. 없어요. 그리고 키울 의지도 없었던 네, 거고. 그쵸.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 힙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서사를 말하는 음악인 건데 여성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서사를 말해봤자 그걸 듣는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흡인력 있게 얘기해도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리스너의 수준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쇼미더머니 이후에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여성 래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출연자 규모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출연자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굉장히 협소하고 훨씬 더 좁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성 래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던 거죠.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를 얘기했어야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뭐 가사를 조금 얘기해 보자면 타이미 씨의 엿프리티 랩스타라는 이거는 정식으로 발매된 음원은 아니고 언프리티 랩스타를 디스하는 곡이에요. 디스곡에서 뭐 일단 네 뿌리를 좀 보자 래퍼라고 깝치던 년들은 아이돌이 본고장 버치야 코는 리스펙 넌 워너비 안 비슷해 뭐 이런 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코도 아이돌 출신의 래퍼인데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슈퍼비 면도 쇼미더머니 5에도 여장하고 나오면 다 발라버릴 사이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나오면 너네는 되게 될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가사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쇼미더머니에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디스전 할 때, 그러니까 너가 되게 진정한 래퍼가 아니고 아이돌 하여튼 그런 류의 그쵸. 디스전이 되게 난무했었죠. 뭐 YG 딱지 달고 나왔다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송민호도 그렇고 바비도 그렇고 자기의 아이돌성을 굉장히 극복하기 위해 여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세 보려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돌들은 남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되게 위치성이 정말로 너무나 저는 그거 되게 정말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힙합은 남성이 하는 거고 힙합 문화는 남성들이 더 잘하고 그렇다 보니까 난 남자랑 달라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힙합을 못하는 여자애들이랑 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사실 뭐 고등 래퍼 2나 3에 샌디라는 래퍼가 나오기도 했어요. 굉장히 잘하는 실력 있는 래퍼고 이거 지금 가지고 온 가사는 2019년도 고등 래퍼 3 가사인데 고등 래퍼 2 가사 같은 경우에는 랩 잘하는 여자 래퍼는 없어 하여간 난 여자 래퍼로 치지 말아줘 염색체만 XX 알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만 XX고 랩 잘하는 여자 래퍼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명예 남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약간 가사 같은 데서도 보이는. 그렇죠. 여성들이랑 그러니까 여성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씬 안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년에 이 분이 같은 분이 또 출연했는데 그때의 가사는 그래 나 XX 중에 탑 먹고 XY들이랑만 논다. 염색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되게 진짜 정말 힙합의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택하게 되는 어떤 전략이랑 정말 많이 맞아요. 다 있네요. 사실 그냥 사회 안에서도 요새 여자들은 좀 이상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회사 사람들 안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런 말하는 네가 이상해라고 얘기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 요새 여자들 이상해. 근데 나는 요새 여자들이랑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공간 안에서 나의 자리가 확보되는 거죠. 그게 되게 생존의 전략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리스너 입장으로는 맞아. 혹은 같은 동시대를 사랑하는 여성의 입장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했으면 적어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도 이 이슈에 대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 5위.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모성적 존재입니다. 아까 전에 사실 큐티보이님 살짝 얘기해 주셨던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김치녀 개념녀 이분법이랑도 비슷하게 좀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의 개념녀로 고생하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내가 돌아갈 곳은 어머니의 따뜻한 집,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국 뭐 근데 이런.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만든 요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리스펙조차도.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어머 뭐 노동하시는 어머니 이런 얘기는 네. 이런 얘기보다는 네. 그랬을 때 네. 이런 어떤 사실 가사들이 난무하는 씬 안에서 리스너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가 PC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사만이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둘로 나눠서 갈라치게 하는 이런 가사들을 멋있다, 스웩으로 포장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 씬 안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저는 게으른 가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단어 같은 것들을 좀 더 갈고 다듬고 이런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서 되게 편하게 기대갈 수 있는 혐오에 편승하에서 나오는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힙합을 전 좋아하니까 힙합 소모임도 했던 거거든요. 되게 착잡하죠. 더 이상 좀 들을 음악이 없어지는 것인가. 혹시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굴 좋아하고 누굴 좋아했는지. 네. 아니 얘기 왜 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사실 너무 흑역사예요? 너무 흑역사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그 좋아하는 힙합 가수들의 노래에 여전히 많이 듣고 굉장히 좋은 가사가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공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이나 네. 아무튼 네네. 그냥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 진짜 그 어떤 여혐 부분이 걸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럼요. 근데 정말 저는 빼앗긴 느낌이에요. 내가 음. 정말 충만하게 좋아할 수도 있었던 그 부분만 아니라면. 근데 이제 감독이 남자고. 근데 작가가 한때 남자니까. 예전에 좋아했었던 근데 거죠. 그 좋아했던 부분들은 지금 봐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여혐이라는 게 꼭 막 되게 막 블랙넛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게 된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힙합도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좋아하게 된 그럼요. 이유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거의 지뢰처럼 새로 발매하는 앨범들에 맞아요. 거의 지뢰처럼 있어요. 산이 얘기 더 하기 싫으니까 산이 가사도 있지만 산 좋아했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산이 근데 정말 네. 산이는 안 좋아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산이 같은 경우에 무슨 가사에서 I'm speaking to you, bitch, play that 소란의 스타일 뭐 이런 소란의 스타일 가사를 내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넉살이라는 래퍼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낸 올감이라는 랩에서 환양년 같은 슬픈 과거 하나 없는 사람 어딨겠냐 는 가사가 있어요. 굳이. 슬픈 그거는- 과거를 얘기할 때 환양년을 가져왔어야 됐던 거야. 어떤 나이도 조금 드는 여성이 얘기해도 요즘에는 약간 이러는데 이거 이회수랑 수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단풍 환양년 뭐 이거랑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사실 이 분류에 워스트 5 안에 다 넣지는 못했지만 기타로 가지고 갈 정말 정말 고민 없이 썼구나 하는 단어 같은 것들을 차용한 가사는 정말 차고 넘치게 많고 그랬을 때 그쵸 빼앗긴 느낌이죠. 큐티보이님은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얘기해 보시죠. 저 혹시 아시는 분인데 지조라는 래퍼 있어요. 지조라는 래퍼를 좋아했는데 그 지나고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여자 가슴 얘기도 많이 하여튼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특별히 막 블랙넛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라든가 뭐 저 사실 다이나믹 듀오 1, 2집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했고 다이나믹 듀오 1, 2집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쵸. 들었을 때 맞아요.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뭐 20대 초반 이럴 때.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명반이라고 생각했을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래가지고 앨범 중에는 정말 네. 명반 그 상 받은 네. 앨범도 있고. 사실 그렇던데. 다이너마이트 뒤로 갈수록 되게 기량이 떨어졌지. 1, 2집은 진짜 되게 사실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명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렇게 들었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던가 MC 스나이퍼도 제가 싹 갖다 판 지가 한 3, 4년 정도밖에 좋아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네. 전반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약간 눈 뜨면서 별로 그러니까 힙합을 최근에 잘 안 듣게 되는 맞아요.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게 에픽하이였던 거고. 약간 그러고 이제 약간 쇼미더머니를 초반에 좀 재밌게 봤죠. 스윙스도 전 사실 쇼미더머니 1, 2 이럴 때는 진짜 그때만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는 정말 즐길 수가 없는 어떤 것이구나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치타나 네. 뭐 제시나 네. 키썸도 좀 불안불안하지만 또 좀 듣고 그냥 여성 래퍼들 중심으로만 듣거든요. 여성 래퍼들이 음. 그래도 요즘에 조금 그쵸, 많이 그쵸. 드러나지 않나요? 옛날보다는 저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맞아요. 음. 누구 이름을 얘기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네. 치타, 제시 제시, 이런 분들도 키타, 있고 치키. 제가 사실 최근에 제시는 진짜 업타운의 멤버였기 때문에 네,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좀 많이 접했던 건 이영지 응. 씨라고 엄청나죠. 네, 또 슬림님, 근데 슬림님. 그 사실 이영지 씨의 아주 아름다움은 대단함은 고등 래퍼 3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웬일이야 막 네.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맥락은 뭐예요? 그 메인스트림인 것인데 사실 굉장히 한 번도 힙합이- 없었어요. 예, 여성이 우승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아, 지형이에요. 일단 네. 출연자 자체도 거의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리고 여성 래퍼들이 랩을 하네 정도지 래퍼가 랩을 하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명 여자치고는 잘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10명 중에 시선? 한 명 들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쵸 그래 왔었는데 음. 그러니까 보통 쇼미더머니 검색해서 캡처 같은 것 보시면 그냥 정말 남자판이에요. 남자판이고 여성 래퍼들 출연 자체도 어렵고 출연해봤자 여성 래퍼라는 틀 안에 갇힌 채로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우승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근데 이영지 씨가 우승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 삭제 버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거기 댓글 다는 애들은 뭐 다른 래퍼들도 삭제 버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영지 삭제 버전이 제일 많아요. 제일 조회수도 높고 삭제 버전이라는 게 이영지 씨의 목소리를 삭제했다는 같이 한 노래에 이영지 부분만 편집해서 네. 네. 우승곡인 고하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우승곡에서 주인공 이름을 뺀 거예요. 그 주인공의 목소리를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있는 거죠. 싫어서 뺀다는 거예요? 그쵸. 싫어서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폄하하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됐어야 됐는데 인기 투표해가지고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니 잘하는 걸 들으면 모르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진짜 잘하던데 잘 모르지만 저는 진짜 너무 열받아. 되게 찌질하다 진짜. 근데. 그쵸.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힙합씬의 그 여혐 노래들도 그렇고 다 좀 저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찌질한 거예요. 찌질해요. 너무 찌질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힙질이라는 말도 생겼나 봐요. 모르겠어. 힙합 찌질이에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되게 욕하면서 자기가 세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떤 불안 같은 게 보이고 그 형님들 선망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냥 되게 강해지고 싶을 뿐인데 누구나 그런 마음 누구나는 아닌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진짜 용기. 네.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그 위선이라고 하면서 어떤 주류 뭐 도덕관념 이런 것을 전복해서 뭔가를 하는 예술 행태들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그게 되게 의미 있었던 시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뭐 도덕적으로 꽉 막힌 뭐가 유행했어. 뭐 예를 들어 뭐 빅토리아 시대라든지 개몽지 시대 막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혐오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도덕관념에 저항하는 뭔가를 하는 게 조금 더 저항적인 힘이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용기라고 얘기를 하려면 잃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얻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힙합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설리만큼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 그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저는 신기한 게 그 비교가 안 되고.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물론 그 노래 가사 자체도 문제지만 산이나 그 DJ DOC가 하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요. 아니 걔네가 지금 이렇게 다 뭐예요, 같이 욕하고 지금. 있는데 예, 거기서 예.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면서 굳이 그걸 아니, 여성 그럼요. 저는 힙합 하는 남자를 다 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리에 브레지언은 엑소설이다 보다도 이거는 이게 힙합이죠. 오히려 거기 완전 힙합 이게 정신이에요. 힙합이죠. 네. 이게 힙합이죠, 솔직히 오히려. 그거야말로 힙합이죠. 아니 그래서 마치 YG 안 가는 유병자 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깠을 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거나 그럴 건 안 하면서 얼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 같이 누구를 욕하면서 얻는 쾌감과 세 보임과 이것만 맞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세 보인다. 하나 진짜 완전 스웩이라는 것이 없다. 정말 찌질하고 진짜 하나 그러니까 저는 들을 사실 이유가 되게 없다. 없어 보인다. 네. 저렇게 없어 보일 수가 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되게 열내고 싶지도 않은 그냥 아 진짜 찌질해요. 그렇게 쳐버리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음. 그리고 여성 래퍼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최삼님. 최삼님 노래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최상 노래 막 밤에 듣잖아요. 그럼 막 진짜 어떤 어둠 속에서 뭔가 탄생하는 느낌 들잖아요. 막 그 몸으로 표현하고 어둠의 있어요. 막을 막 뚫고 아니 진짜 약간 행위 예술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웃겨. 네. 좋았어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 중에 처음에 커버를 시작하셨다가 음원을 내신 분이 있는데 달찌라고 달찌라는 분이 있으시고 초등학교 교사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쇼미 지원 영상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멋있는 래퍼라고 생각합니다. 최삼님이 페미점프 그 소모임도 도와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녹음을 지도 편달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그쵸. 네. 그 지도 편달, 뭐 디렉팅을 네, 해주셨는데. 제 영어가 문제다 진짜. 디렉팅이라고 하면 될 디렉팅.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페미점프 막 가사를 다 써놨는데 이걸 녹음할 곳이랑 공간이랑 그리고 뭐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전무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야지라는 마음을 소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최삼님께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약간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굉장히 흔쾌히 녹음을 도와주셨고 그날 거의 8시간 동안 녹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멤버들이 녹음해야 되다 보니까 8시간 동안 녹음했는데 8시간 동안 디렉팅 해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편집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마스터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져주시고 네,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은인 같은 존재죠. 되게 연대의 마음으로 해주신 거죠. 맞아요, 이 여성 맞아요. 힙합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약간 아무래도 이 씬에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한국 힙합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만큼 그 문제의식을 힙합으로 풀어내는 만큼 좀 더 곡이 완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페미점프의 노래들이.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고 제가 만지는 제가 편집하는 이상한 정도의 음원 수준이면 조금 아쉽겠다 싶어서 직접 해주시기로 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페미점프 잠깐 소개를 좀 더 해주실래요? 맞아. 페미점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페미점프는 일단 랩을 거의 처음 시작하는 멤버들이었어요. 한 분 빼고 호락이라는 분 빼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가면 음원이 있어요. 호락의 음원이. 호락. 네, 호락이라는 분 빼고 버드, 장남, 보스레이디, 함 그리고 저까지 다 랩을 안 불러보신 분도 있고 가사조차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냥 힙합에 관심이 있고 대안적인 어떤 힙합들이 필요하다. 지금의 수준은 안 된다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직접 가사를 쓰고 불러보자라고 의기투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3곡의 곡이 나왔고요. 하나는 타임라인, 하나는 성공시대, 다른 하나로 라인 나우라고 3곡을 2명, 3명씩 묶어서 곡을 쓰게 됐어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수도 있나요?
네, 들어볼 수 있잖아요. 있고요. 한국여성민우의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음원과 유튜브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그러니까 원래 힙합이라는 게 막 그냥 기본 비트 있고 네, 그렇죠. 거기에 진짜 즉석으로 막 그 노동하고 온 흑인들이 사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게 힙합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거 모여가지고 네. 자기의 이야기를 적고 그거를 직접 이런 게 되게 저도 사실 거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 소모임에? 네, 근데 이제 안 네.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가사도 다 쓰고 가사 자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런 자기 얘기인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얘기를 쓰고 그것도 그 비트 같은 거는 네. 그 무료 비트로 풀린 것들을 그저 주로 썼죠. 네, 맞아요. 프리비트로 음. 썼고 저작권 명시를 하는 거 하고 네. 프리비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이런 뭐 활동의 작업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한번 맞아요. 써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게 힙합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힙합 장르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랑 그러니까 창작자랑 리스너의 경계가 거의 없는 장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리스너들의 거의 대부분은 힙합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믹스테이프를 내고 음원을 자기가 만들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힙합 씬의 어떤 여성 혐오 같은 것들에 질리고 지친 여성들이 그냥 떠나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혹시 갖고 큐티보이님이랑 네. 저 갓김치도 네. 랩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돼요? 네. 아니 뭐 좀 그래주세요. 예전에 저랑 큐티보이님이랑 뭐였지? 노동팀에서 그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그 포에트리 슬램인가? 네, 아무튼 포에트리 슬램. 랩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꼭 랩은 아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그런 있고 뭐 다 거였나? 할 수 있어. 근데 네. 그때 초대 래퍼로 슬릭이 슬릭이 왔었죠. 오셨었고. 네. 그랬었고 저희가 그래서 왜 그랬지? 그때 제가 원래 그 큐티보이님이랑 그 노래방 메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그 옛날에 막 H.O.T 노래 이런 거를 막 미친 듯이 불러요. 근데 제가 그 행사 하기 전날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사에 의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성별 임금 격차 내용으로 개사해서 내일 무대에 서야겠다. 큐티보이와 함께. 전날 갑자기 전화가 전날 저녁에 전화했어. 너 뭐 하냐? 내가 지금 가사가 떠올랐거든.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넌 하겠니? 할게. 네. 그래서 그날 막 연습해가지고 네가 뭔데 이거를 이제 개사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공연을 하게 됐던 그런 역사가 갑자기 또 지금 생각났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그런 의미에서 네, 한번 그러니까 제가 성공시대라는 페미점프의 곡에서 썼던 가사의 한 소절 정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부분인가요? 벌스입니다. 네. 벌스란 무엇인가요? 벌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힙합의 그 부분을 벌스는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사 부분인 거고요. 훅이라는 부분은 약간 좀 반복되는 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브릿지라고 그 두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훅은 안 알려주시나요? 훅이 없습니다. 이 노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근데 이걸 무반주로 저한테 하라는 말이죠. 네. 그냥 할게요. 네.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아니 음악을 조금 알았어. 이거 없애줘요. 음악이 없으면 내가 알았어. 못해. 제가 네. 좀 못해요. 음악을 조금 띄워주세요. 제가 정말 조금 움찔해가지고 음악을 못 들으면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해요? 까다롭다.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조금 들어야겠어. 약간 The K Beats. 매일 아침 출근길 하루치 몬스터도 핑과 함께 오늘도 견뎌내기 위해 말은 세수 한 번에 솔직한 말로 가끔은 진력이나 피곤해 고백하건 내가 져본 적 없는 인류에 다만 끔찍해볼 평등이 불러온 죽음 보다 약한 자의 등을 밟고 오른 그들을 세상을 확 뒤집어버리겠다는 큰 포부 되는 게 없었지 셀프로 낚인 어부. 자, 이 부분부터 네. 들어갑니다.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너무 어려워. 들으셨어요? 지금 눈빛이 나갔어. 공허해졌어. 잠깐만.
뭐라고요? 가사를 또 한번 뭐라고요? 뭐라고요? 적어야겠어. 그거 적어야겠어요. 이 순간 떠올려. 이 순간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잠깐만. 5월. 자,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2016년 그다음에 5월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이거 저기죠. 강남역 네, 여성살해 네.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과 탄식과 5월 선생님 박자에 문제가 있으시고. 자, 해볼게요. 자들의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맞는데.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그거 박자에 문제예요? 못하겠어. 둘이 달랐어요. 둘이 달랐고. 2016년 어려운 이 것 같아.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5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안 되겠어. 봐봐.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어.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원래 랩이라는 것은 그래. 다 지식대로 하는 거죠. 맞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신 건 아닐까요 혹시? 이 사실 제 벌스가 제일 쉬워요. 이 부분 이제 음악 들어봐요. 자기 필로 하는 거죠. 음악을 튼 채로 한번 다 같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우연히 살아남은 한자의 등을 밟고 오른 그들을 세상을 확 뒤집어버리겠다는 그 포부 되는 게 없었지 셀프로나 시작. 이 순간 떠올려 2016년 5월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과 오열. 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와, 정말 나 저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망했어. 어렵긴 어렵네요. 하지만 네, 듣다 보면은 네. 됐습니다. 땀나네요. 아유, 재밌네요. 네. 저희 힙합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해장선다소 끝날 때 클로징 음악으로 페미점프에서 만드신 3가지 곡 중에서 한 곡을 골라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다 들려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그럼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 2개는 다음 기회에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선택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볼게요, 제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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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지금 나온 노래는 제목이 타임라인입니다. 아, 네. 타임라인 네, 나왔다. 와, 네, 끝날 때 네. 들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 저희 인사하고 나서 끊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 곡은 함과 보스레이디라는 두 분이 같이 작업한 노래입니다. 네, 저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민우의 그 후원의 밤 행사에서 그 데뷔 무대 하신다고. 이 방송이 나간 후겠지만요. 이 방송은 그 이후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겠지만요. 나가는 거는. 네. 그렇죠. 데뷔하신다고. 네, 기대됩니다. 공연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 그런 무대가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 해장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해장. 픽! 네,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저 먼저 할게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저는 이번에도 여름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로 생각을 해왔고요. 또 저의 그 왓챠 5점과 4.5점대에서 네이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골랐고. 저랑 친구예요? 와우. 지금 왓챠?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궁금하네요. 아닐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저의 5점짜리 영화 몇 개 안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이면서 짧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는 더 파티가 네. 그 지금 볼 수 포털 있어요?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올라 있지 않을 줄 진짜 알았거든요. 웃긴데요, 그거? 세상에. 왜냐면 제가 이거가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개봉을 너무 짧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있어서 저도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있을 거라고. 재밌어요. 네, 2,500원이면 다운받을 수 있고. 근데 약간 이게 재밌다는 건 엘리트 괜찮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엘리트 아니에요. 괜찮가 뭐예요? 엘리트라는 거야. 엘리트 기차란 말이야. 아니고 엘리트 기차. 그거 자체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B급 유머라. 약간 그러니까 말이 많고 좀 빠르고 B급. 이렇기는 한데. 영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저 잘 웃긴데? 모르는데 재밌어요. 아, 그래요? 뭐 재밌던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정치나 페미니즘적 유머 이런 거를 좀 아, 이해할 맞아요. 수 있어야 좀 하고 그럼 조금 더 좀 150, 그럼 더 180% 재밌을 수 정도 있겠죠? 즐길 수 저는 있겠다? 아마 그럼 100% 정도 지켰나 봐요. 즐겼나 봐요.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약간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너무 재밌었고 웃기고. 마지막에 박수 치면서 저는 이제 아, 봤었던 기억이 진짜. 나고 그래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냥 좀 심심한 날 이게 되게 짧아요. 그리고 영화 치고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재밌죠. 네, 큐티보이님. 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노래인데요. 최근에 이게 왜 이게 더 인기가 없을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인 제아와 그 치타, 그러니까
그 언프리티 앱스타 나왔던 치타 이 래퍼 치타가 피처링을 한 제아의 노래 더 루드 거친이죠. R-U-D-E 디어 루드 디어 루드. 네, 디어 루드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제아의 정말 막 엄청 폭발적인 가창력과 치타의 되게 저는 치타의 랩이 되게 치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애니멀 동물 치타요? 네. 어. 그래서 그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면 됐다는 말, 충분하다는 말 듣기 싫어. 생각해봐. If I will 뭐 not a girl 그런 말 했을까? 뭐 이런 식이라던가 그리고 뭐 약간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게 I can do anything whatever, anything whatever. 꿈을 꾸는 난 두렵지 않아. 시작됐어 멈출 순 없어. 이런 거고 너무나 페미니스트 네, 치타가 의식한 노래네. 막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쓱 다리를 툭 걸고 먼 산을 보는 뭐 너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짜 근데 너무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그냥 부르는 영상 같은 것도 올렸는데 저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순위권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치타 또 래퍼 오늘 주제인 약간 래퍼가 힙합이기도 하고 그래서 치타가 표처링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전 여성 협업인데 막 되게 훌륭한 결과물을 내는 이런 여성 뮤지션들이 협업물이 되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유튜브 조회수라도 늘리고 음원이라도 구입해서 네, 우리가 같이 네. 네,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꼭 이 에피소드를 듣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네. 저는 그 사실 가지고 온 것은 왓챠 있잖아요. 네. 왓챠의 킬링 이브.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입니다. 근데 제가 왓챠까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넷플릭스도 힘든데. 왓챠의 킬링 이브인데요. 이걸 저는 보기 시작한 지 한 2주? 2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시즌 2에 들어왔고 이제 저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다 볼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나 재밌어요. 보더라고요. 이게 여성 요원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하는 여성 요원이 굉장히 여성 어쌔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그 덕심 있잖아요. 덕심으로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어쌔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쌔신이 뭘까요? 암살자. 인텔리겐트하시네요. 자꾸 듣다 보니까 여기서 어쌔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90년대 문학 책에 나오는 그 인텔리겐차 되게 간만에 들어봤어요. 그만해. 죄송해요. 알았어요. 우리가 머리를 조금 영원히 재밌어요, 고통받아. 이게.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그 여성 암살자를 어떤 여성 암살자의 활동을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을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서로에게 딱 꽂히는 무언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쫓기고 울고 물리는 어떤 관계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저 킬링 이브 시즌 1을 봤거든요. 근데 킬링 이브 키움을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되게 오케이. 약간 의문시되는 지점도 있나 봐요. 아니요. 그냥 그게 왜냐면 키워 무렵 표방하는 둘이 연애하거나 이런 게 아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키워물로 약간 많이 상정하고 보는 건지. 근데 모든 느낌. 걸 봐도 키워물로 보시는 분이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이. 보통 그게 진짜 정말로 되게 건조한 그래서 묻는 것에서 거예요. 되게 건조한 작품에서 네. 착즙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의도된. 굉장히 의도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소중하네요. 제가 왜 묻냐면 저는 정말 도대체 저거는 키워물인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하. 이 킬링의 어떤 정도는 망상. 어느 마이너야.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정도인 걸로.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안당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정말 퀴어 로맨스를 의식하고 만든 영화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쵸. 제가 볼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맞게 지나친 봤다. 망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스스로를 자꾸 검열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강남언니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전보다 훨씬 좀 재밌게 편하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고요. 되게 힙합을 좋아하고 자주 즐겨 듣는 리스너로서 굉장히 제 안에 분열이 많아요. 이거를 좋아해도 되는 것일까? 사실 가사를 참고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걸 좋아해도 되는 걸까? 들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좋아하고 떠나고 그래서 결국 고인물들이 남게 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 저도 리스너고 리스너들만이 이 공간을 이 씬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힙합을 좋아하신다면 힙합을 즐겨 들으신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가사를 날카롭게 벼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거나 이것이 예술이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힙합이기 위해서 힙합의 문화를 담아낸 힙합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가사는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혐오와 약자와 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에 편승한 가사는 너무 게으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제발 마더버커라 비치 정도는 안 뭐 썼으면 표현 자유라던가 이거는 되게 전통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조금 고만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제 정말 지겹다라는 것을 요 시대는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저도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들 같이 좋아했던 사람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얘기를 건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데 너무 분열되는 마음 가지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되게 재밌고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좀 들으면서 저는 평소에 그냥 힙합 싫어 이상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싸잡아서 그냥 이랬었는데 뭐 그럴 일이 아니고 좀 안의 결들을 좀 보게 되고 힙합이라는 걸 싸잡아 버릴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오히려 생각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오늘 나 12살 남자애들은 날 놀려 야 너 엉덩이가 되게 크다 그게 왜인지도 몰라 난 그저 느껴 수치심을 얼마 후 첫 월경 시작 생리대를 사러 가면 꼭 담아 검은 봉투에 또 담아 수치심을 학습해 당해서네 내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가슴 페이스 조각조각 절단당해 평가당해 참 당당해 하야 난 내가 사람인 줄 알았네 난 존재해 원도 날 줄 수 없어 난 줄 수 없어 난 내가 정의해 원도 날 줄 수 없어 날 줄 수 없어 저 멀리서 나 펼치며 나오는 동화 속 이야기 아이를 들 속에 가둔 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나쁜 엄마 옆에서 방관만 할 뿐 자기 일밖에 관심이 없는 아빠 혹은 선생 비밀스럽게 모여 일탈을 모의하는 아이들 동화는 세상을 투명하게 보여줘 아이는 그저 미성숙한 존재고 발랄하고 아이다워야 하지만 어른이 허락한 자유만 누리라고 차라리 유튜브가 솔직한 것 같아 yeah. 옆에 친구 자리를 뺏어야 해 그래야 양도소득세 내는 어른이 될 수 있대 아이들끼리 질투하고 싸우다 화해하는 게 동화래 어른들이 만든 질서 속에서 아파하는 게 성장통이라면 나는 이따위 어른인 게 부끄럽네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건 보기에 또 다른 이름일 뿐인데 No kiss them zone 더 해코된 급식충에게 내줄 자리는 없어 어딜 가나 시끄럽게 민폐만 끼치고 No kiss no one 욕하고 낙인 찍고 쫓아내려고 할 때 약자들이 세상에 외치는 목소리 난 존재해 원도 날 줄 수 없어 난 내가 정의해 원도 날 줄 수 없어 다양한 어린이의 존재를 인정하기 그 어떤 조롱도 배제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환대하는 일 어른의 몫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 여태껏 그런 세상 본 적이 없다면 상상해야지 그건 아마 동화부터 시작되겠지 27에 들었어 여전하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좋은 시절 다 갔대 난 다시 이제부터 시작인걸 30에 또 들었어 여자들은 서 11화잖아 동시에 또 그러더라
섭섭한 여자기가 세서 별로야 소심 없이 공부하고 느껴나 삶으로 부딪혀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로소는 뜬 누군가를 위해 Cause I'm a boss lady and we gonna only move forward to win and win and win the world Boss lady 엔함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